JSP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fig라는 내장 객체를 살펴볼 것인데 configuration의 약자이기도 하겠죠. 현재 서블릿이 초기화되어지는 동안에 JSP 컨테이너가 환경 정보를 서블릿으로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블릿 컨테이너의 초기화 설정들을 관리하는 그런 객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뒤에 가가지고서 우리 web.xml이라는 우리 처음에 프로젝트 설정할 때 web.xml 파일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web.xml에 설정된 초기화 파라미터를 참조할 목적으로 이 config라는 내장 객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JSP 파일들이나 서블릿들이 상호간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임의의 정보들을 초기화와 관련되어진 설정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장 객체이기도 합니다. 서블릿 config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생되어진 객체이긴 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JSP만으로 구성된 경우거나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면 굳이 config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크지 않은 객체라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페이지라는 내장 객체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2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페이지라는 내장 객체는 JSP 문서 내에서 자기 자신을 참조할 때 사용을 하는 내장 객체입니다.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내장 객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서 페이지 지시어를 다룰 때 랭귀지라는 속성을 통해서 스크립트 리드에서 사용되어질 언어가 자바 언어가 아닌 경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미래 확장적인 개념으로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JSP에서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랑 접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즉 현재 우리가 작성한 JSP 문서가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모두 다 자바의 표현으로 변환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자기 자신을 참조할 때 그저 this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작성한 모든 내용들은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안에 포함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현재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this점으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바가 아닌 경우에 현재 문서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라는 지시어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바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으니까 역시 페이지라는 내장 객체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페이지 지시어는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로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을 할 때 보면 적절히 다운캐스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getSubletInf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JSP 페이지 지시자의 info라는 속성에서 지정한 값을 반환받는 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보면 현재 페이지 지시자의 info 속성으로 어떤 문자열을 info 속성은 단순한 커멘트 비슷한 현재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했었죠. JSP 문서에서 지정된 페이지 지시어의 info 속성에서 설정한 문자열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문자열은 어디 저장되냐면 현재 JSP 문서를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진 그 자바 코드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 자바 소스 코드로부터 이 info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문자를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가 getSubletInfo라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page.jsp라는 문서를 변환한 page_jsp라는 파일을 찾아가 보면 현재 getSubletInfo라는 메서드가 추가되어지고 그 안에서 페이지 지시어의 info 속성으로 지정한 문자열을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인포 속성으로 설정한 값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재 문서를 변환한 자바 객체에서는 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this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9번째 행처럼 그저 this.getSubletInf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8번째 행에서 설정되어진 이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식이나 스크립트리 돼서 this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바 언어가 아닌 경우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9번째 줄과 10번째 줄은 우리 환경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라는 참조 변수는 어떠한 객체도 가리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페이지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즉 현재 JSP 문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한 그 클래스의 객체는 HTTP JSP 베이스 타입의 객체잖아요. 다시 JSP 문서를 자바 소스 코드로 변환한 코드를 봅시다. 현재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내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객체의 실제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하고 나서 메서드에 접근해줘야지만 제대로 접근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운캐스팅에 대한 의미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상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는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멤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내 타입으로 캐스팅을 한 후에 그 원래 내 타입에서 제공하고 있는 getSubletInfo라는 메서드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두 표현 다 똑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멤버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그저 우리는 스크립트리나 표현식 안에서 this 참조 변수 사용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음으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JSP 문서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장 객체이기도 할 거예요. 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기본적으로 JSP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객체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페이지로 제어권을 넘기거나 포함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서드도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장 객체들에 대한 접근 방법들, 즉 JSP 문서 내에서 내가 내장 객체들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객체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게 되는데 그 참조를 얻어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객체가 바로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페이지 컨텍스트로부터 얻어내온 각각의 내장 객체에 대해서 별도의 이름으로 세션이니 어플리케이션이니 등등 별도의 식별자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페이지 컨텍스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객체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HTTP 요청,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 거죠.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제어권을 다른 페이지로 넘기는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forward 액션이나 include 액션의 실제 내부 구현을 바로 이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메서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면 get 어쩌구라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 get 어쩌구라는 메서드들이 모두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각종 내장 객체들을 얻어내는 일을 수행을 하는 그런 메서드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명시적으로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forward나 includ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forward 액션이나 include 액션을 구현할 때 사용을 해준 그런 메서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forward 액션이나 include 액션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페이지 컨텍스트에 forward나 include라는 메서드를 따로 호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객체이나 실제에는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객체가 될 것입니다. 임의의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진 소스 코드에 가보면 그 안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메서드 안에 현재 JSP 문서를 변환시키기 위한 거의 모든 작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안에 가보면 뭐 페이지 컨텍스트 이하 내장 객체들에 대한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변수들에다가 실제 객체를 할당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의 get 어쩌구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페이지 컨텍스트 자체는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특별하게 언더바 JSP 팩토리라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컨텍스트 객체를 얻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얻어온 컨텍스트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객체들을 얻어온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를 이용한 forward나 redirect와 관련되어지는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하나의 JSP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가보면 9번째 줄을 보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getOu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그러니까 out 객체를 얻어낸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out 객체를 얻어낸 표현이니까 결과적으로 out.println이라고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nclude action처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page context.include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현재 include.html이라는 별도의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현재 이 자리에 대체 삽입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 본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자, 보면 include html을 추가해라 라는 적절하게 출력되어지는 일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삽입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include.html의 내용인데 그것이 hr이라는 태그 밑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페이지 컨텍스트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일을 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out 해가지고서 써주면 되는 것이고 얘는 오히려 include action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가독성 있고 좀 더 살펴보기 쉬운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바의 소스 코드를 직접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는 항상 만들어지는 내장 객체는 아니었었죠. 페이지 GC어에서 isError page라는 속성이 지정된 페이지에 한해서 exception이라는 이름으로 내장 객체를 얻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exception이라는 객체는 뭐 할 때 사용했었어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예외 객체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것을 자바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예외 처리는 정상적인 흐름과 별개의 흐름으로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던져지는 그런 객체로서 기본적인 흐름과 좀 다른 흐름으로 일이 처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과 예외 상황들을 분별해서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명료하게 분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외 객체를 통해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는 그 안에 getMessage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그 예외 객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자열로 반환받을 수 있기도 하고 혹은 printStackTra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예외가 최초 어디에서 발생되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디버깅 목적을 위해서 printStackTrace 같은 메서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진 이후에도 어떤 피치 못한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뭐 소스 코드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출력되어지는 것은 현재 웹페이지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겟 메시지를 통해서 예외 메시지 정도 취득을 하고 그걸 그냥 사용자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문자열로 대체해서 표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JS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그리고 아웃, 세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로 사용해 볼 만한 내장 객체들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뒤에서 다뤘던 config나 페이지 컨텍스트는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뭐 exception이라는 것도 예외 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뭐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거창하게 해야 할 것은 없기 때문에 요 5가지 위주로 그 기능과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